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했다.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한다의 작가 정석원입니다. 지난 4월 시작했었던 다시 보자 이혼 가정의 영상이 이제 15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부부의 세계나 여러 대중 매체 속에서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대화와 그 갈등 관계를 계속해서 다뤄왔습니다. 오늘 15번째 그 준영이 부부의 세계에 있는 준영이 그 아들과의 부모들과의 관계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물 마른 여자 황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거침없는 여자 안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은 오늘 좀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오셨군요. 네. 일단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영아! 무슨 짓이야 이게? 만나기 싫다잖아. 준영아! 돌아가! 당신 안 본데 말도 하기 싫대. 겁먹었다고 지금. 아빠가 잘못했다. 너 때린 거 정말 미안해. 아빠가 사과할게.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어? 네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빠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가. 우리 오해는 풀어야지. 안 그래? 지금 안 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만 돌아가.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다 끝났어. 돌아가!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어? 뭐가? 무슨 소리야 또? 다경이한테 왜 얘기했어? 어떤 일로 하자면 네가 먼저 그래놓고 아직도 나한테 뭐가 남았니?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포기하고 물러나줬잖아. 준영이 맘 아프지 않게만 해달랬잖아. 잘 키우겠다더니 행복하게 해주겠다더니 그 집 식구들 앞에서 내 아들한테 손을 대? 그래서 당해봐라 그거였어? 지영이 끝장을 보겠다는 거야 너? 왜? 벌어질까봐 겁나? 다경이는 너랑 차원이 다른 여자야. 한 번쯤 실수한 거 용서해주면 돼. 어떠냐? 실망해서? 정말 용서가 될까? 정말 그 여자는 나랑 다를까? 준영이가 널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마. 지금은 잠시 나한테 화가 나서 저러는 것뿐이야. 난 준영이 절대 포기 안 해. 마지막 경고야. 준영이 깨끗이 포기하고 여기서 끝내. 그럼 나 가만 안 있어. 당신 진짜로 끝장내줄 거야. 자네 마음 끝들릴 거라고. 완전 망가진 건 너야. 그깟 하룻밤으로 날 어떻게 해보려다가 망신만 당한 주제에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뭘 어쩔 건데. 제정신 아닌 너한테 절대 준영이 둘 수 없어. 하루라도 빨리 데려갈 거야. 그런 줄은 알아. 자, 영상을 보셨는데요. 네. 그 두 장면이 모두 참 그 자녀 입장에서 너무나도 괴롭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혼의 부작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저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두 부모죠. 네. 좀 부모들한테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이혼의 부작용으로부터 저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이 드라마 제목이 부부의 세계인데 네. 부부의 전쟁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이제 뭐 전쟁터만 아니었을 뿐이지 자녀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이는 두 이제 엄마 아빠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죠. 준영이가 사실은 전리품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준영이에 대해서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게 참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엄마 애를 데려간 사람이 이긴 사람?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데려가고 너가 데려가고 근데 그 정말 중요한 거는 준영이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준영이 마음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혼 부부의 어떤 그런 부작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환경을 좀 엄마 아빠가 정말 자제하고 진짜 릴렉스하고 자제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불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를 일단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집을 보면 애가 네. 보는 앞에서 네. 둘이 싸우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고 서로 깎아내리고 하는 걸 또 다 듣잖아요. 그러면 준영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좋겠어요, 엄마가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둘 다 네. 싫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지금 대사 중에서 네. 제일 좀 저도 이제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 번 네. 봤는데 오늘은 좀 귀에 확 들어오는 대사가 그 이제 이태호가 네. 이제 전 부인인 여다경. 그 지선우. 지선우에게 네. 준영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네. 예. 그런 대사가 정말. 있었죠. 예.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너를 좋아하지 않아 준영이가 라는 거를 서로 주장하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되게 모순된 얘기죠. 사랑 네, 싸움 네.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믿고 따르는 건 너무나도 그쵸. 그건 천륜이고 본능인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서로 부정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게 제일 황당하게 네, 전 너무 들렸습니다. 황당해요. 맞아요. 네. 이 부분이 네. 지금 오늘 얘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이혼을 너무나도 싫어서 했지만 네. 자녀하고 그 나랑 이혼한 전 배우자는 부모 관계잖아요. 네. 그렇죠. 자녀하고 그 부모의 관계는 내가 해치면 안 된다가 핵심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자녀마저도 그 배우자를 전 배우자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연락 못하게 만들고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키우면서 엄마를 못 보게 하고 네. 아빠를 못 보게 했으면 하는 이러한 접근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너무나도 감정이 안 좋은 나머지 내 자녀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전 배우자가 부모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혼을 해서 네. 각자 감정이 안 좋을 대로 안 좋아진 상황에서 자녀하고 소통하는 그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그 이혼 이후에 네. 결국은 자녀한테 양쪽 부모는 이 이혼의 책임이 나보다는 다른 쪽 부모한테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된 게 나 때문이 아니고 바로 네 아빠 때문이야, 네 엄마 네.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니까 싶다. 저 드라마에서는 네. 이태호가 분명히 그 바람을 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잘못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잘못을 한 이태호마저도 이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네 엄마한테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너무 뻔뻔한 거. 그렇죠. 뻔뻔하네. 이해가 좀 되진 않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아이한테 뭔가 떳떳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작고 상대방이 책임이 많다고 주장해야 아이를 키울 수가 있고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뭔가 권리 주장할 수 있잖아요. 예, 아이를 뺏기는 거는 싸움에서 지는 듯한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죠. 네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정당함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감정을 품는지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가 예. 지금 힘든 거를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게 예. 만들어야 된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책을 봤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보니까 네. 아이한테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어른들끼리 감정이 폭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폭발이 되는 걸 아이한테 계속 주입을 하죠. 네. 예. 그리고 서로 간에 애가 너 안 좋아해 그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구도 아이한테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요새 학교 생활은 어떻니? 너 엄마 집에 있고 아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마음 힘들었을 텐데 어떻니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진짜 아무도 없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왜 그걸 그렇게 놓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 사람이 내 감정이 격하고 내가 불안정하면 우리가 어른들끼리도요. 누가 믿고 싫으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네가 나빠, 네가 잘못했어라고 내 주장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가 제일 힘든 건데 어른들이야 서로 바람을 피워서 싸우든지 말든지 어른들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 근데 애는 100% 피해자인데 네. 아이의 마음이나 감정을 물어보고 들으려는 게 저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드라마뿐만 아니라 보통의 이혼 가정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네. 내 감정 추스리기도 힘든데 그쵸. 아이는 일단은 부모가 케어해 주는 것만으로도 자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할 말도 많고 무서운 것도 있고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저는 부모 눈치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의 이 지금 분위기라든가 서로 얼마나 더 싸울지 화를 더 누가 낼지 이런 걸 엄청 눈치 볼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아이 심정을 전혀 이제 염두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이혼의 과정 예. 그런 거를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야, 네 아빠 바람 폈다. 네 아빠가 뭐 아까 뭐라 했죠? 거제도 펜션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랑 그 짓거리를 하다가 걸렸다. 뭐. 그 짓거리. 그런 네, 얘기까지 네. 해준 사례를 들어주셨거든요. 사전 인터뷰 때. 예, 저희가 그런 얘기를 다 하면 애가 어때요? 부모를 인정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얘기해줘야 돼? 이제 자녀한테 네. 이혼의 배경이나 원인을 얘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네. 준영이가 이미 이제 고등학생 정도, 지금 중학생, 예. 중이죠. 네. 이제 상황을 알고 그다음에 네. 여자경의 존재도 네. 미리 알았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상황을 알지만 그걸 아이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들이 이혼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이유를 물어보고 싶은데 네. 아이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물어보질 못해요. 10세 이전의 어린아이들은 네.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너무 마음 내가 아픈데.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네,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학교 생활 잘못해서 내가 뭔가가 부모님이 원하는 거를 내가 못해서 부모님이 이혼했다라고 어떻게 아이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정말 많아요. 근데 이혼 가정의 부모들은 네. 그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하려면요, 네. 이혼의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제도 네. 펜션에서 네. 그 짓거리하다 걸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가 원하는 건요, 그런 대답이 아니라, 네. 예, 부모들이 이혼한 건 네 책임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네. 같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점점 멀어졌고 그리고 너한테 참 미안하지만 이제 아빠는 네 엄마가 아니라 다른 아줌마를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네 엄마랑은 정말 상처를 주고 미안하지만 이제는 헤어지기로 한 거야. 이제 반대의 케이스도 그 정도까지. 그걸 구체적으로 언제 만나가지고 어디서 무슨 바람을 폈고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하다 걸렸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이혼의 배경 설명이 아니고요. 네네.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거는 부모님들의 책임이고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아줘서 고맙고 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한테 피해를 줘서 너무 미안하고 하지만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부모들이 헤어지지만 너는 우리 자녀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로서 우리는 너를 영원히 양육하고 책임질 거야. 이 마지막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좀 안정을 취하게 네, 하겠네요. 그러니까
한쪽 부모가 나가잖아요. 이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는 다른 한쪽 부모랑 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는 그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부모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이 부모도 나를 언젠가 떠날지 모른다라는 엄청난 공포를 갖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져서 그렇게 된 거지. 따로 살지만 너는 규칙적으로 엄마를 아빠를 너는 가서 만날 거고 너랑 엄마 아빠는 좋은 관계를 갖도록 서로 도울 거야.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뿐이야. 그리고 너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은 영원할 거야.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막 이혼한 상태라면 감정이 격앙돼 있고 자기 감정 추스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상황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떡해요?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를 적어요. 적어서 대본 외우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한 연습을 거쳐서 혼자 그 정도로 감정을 좀 추스려야죠.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맞아요. 미칠 건가. 근데 그런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보통의 부부들은 그냥 자기 감정 따라서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아이가 더 무서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엄마 아빠 맞아요. 진짜 둘이잖아. 둘을 정말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 놓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네, 좀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아이가 안게 될, 아이가 입게 될 그런 내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진짜 우리가 생각을 평소에는 못 하더라도 정말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오늘 이제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자, 이혼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나랑 헤어진 전 배우자가 부모다워야 부모 대접을 해주죠. 어떻게 부모답지도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데 부모 대접을 해줍니까라고 저한테 반문하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사실은 김희의 입장에서는 남편 역할인 이태호에 대해서 부모답지 않다. 부모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부모의 자격은요 자녀의 생모기 때문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이는요 그렇게 잘못한 부모의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는 여전히 소중한 엄마고 아빠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짓을 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내 배우자한테 큰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아이한테는 여전히 소중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이한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모가 객관적으로 양육비도 안 줘요. 아이한테 관심도 없어요. 정말 이게 이제 이혼 관련된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정말 뭐 바람을 피거나 이래서 집을 안 들어오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고 부모로서 무엇인가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는 부모를 보고 싶어하고 기다립니다. 어떻게 정말.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를 생각하는 그 부모와의 관계를 그 잘못을 한 것 때문에 내가 그거를 막고 깨부시는 게 자녀를 위한 길이 결코 아니고요. 자녀한테는 혹 실망스러울지라도 그 부모에 대해서 갖고자 하는 그 본능적인 기다림과 어떠한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그리움, 이 감정을 해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소중하게 받아주고 그거를 안아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자녀가 그 부모의 객관적 행동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큰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나이 또래가 돌아옵니다. 그때 그렇죠.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스스로. 언젠가는 알게 되거든요. 그쵸. 우리 아빠는 자격이 없었어. 우리 엄마는 자격이 없었어. 아이가 판단하는 시점이 옵니다. 하지만 저 이혼 바로 저 때는 아니라는 거죠. 저 때 내가 선고를 내리고 저 인간은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부모로서도 생각하면 안 돼라고 하면 아이는 더 큰 상처를 받거든요.
그때는 아이의 감정이 부모에 대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감정을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여지껏 영상 촬영하면서 우리 작가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혼 가정에서의 그 그렇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와 소통하는 법.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한 거잖아요. 네. 예, 오늘 그 좀 자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지금까지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하고 분석하고 저희가 했지만 사실은 자녀 입장은 이 모든 앞에 것들을 총괄하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 했던 사전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자녀의 마음과 감정 무조건 이혼의 상황에서 100% 피해만 받는 아이에게 더 이상의 어떤 강요나 메시지를 전달할 건 없어요. 네. 그냥 이혼의 원인은 네가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이고 그리고 비록 이혼을 했지만 부모로서 나랑 너의 엄마, 너의 아빠는 계속해서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분 같이 의논하면서 너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거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주고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네, 예, 네. 그것이 이혼 가정 부모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자세 아닌가, 마음 네, 아닌가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렇게 15번에 걸쳐서 이혼 가정 자녀와 이제 부모들 간의 소통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봤고요. 예, 저희가 이번 이렇게 시즌으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의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의 소통과 그 소통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혼 이후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고 그 삶의 행복들을 찾아나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영상을 계속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두 분 같이 준비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써 마치고요. 네. 마지막에 키워드를 네.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네. 내가 이혼을 했을지라도 내 자녀와 다른 쪽 부모와의 관계를 존중하자. 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보자. 이혼 가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한참을 쳐다봐 가까이 다가가 You see One, two, three 용기가 생겼지 이미 아는 이 눈치 고개를 돌려 천천히 여기 You see 여기 보이니 Looking for attention 알겠어 확실하게 너로 만들겠어 Ay, drop the question, drop the question Want attention, want attention You give me butterflies, you know 내 맘은 온통 paradise 꿈에서 깨워주지 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가끔은 정말 헷갈리지만 분명한 건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날 우연히 마주친 척할래 못 본 탑 지나갈래 You're so fine gotta get to know you 나와 걸어가줘 지금 돌아서면은 잊어 To look at me back Hey 다 들켰어 날 보면 하트가 튀어나와 내 사탕을 찾는 baby 내 맘은 설레 Drop the question Want attention want attention You give me butterflies you know 내 맘은 온통 paradise